3부는 저 보나파르님께서 아프리카 TV에 댓글을 주셨는데, 오늘 항우와 유방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유역비가 나온 것으로요. 민다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 아닙니다. 예, 항우와 유방이라는 일본 소설은 인드라가 리뷰에서 추천한 적이 있죠. 예, 항우와 유방이라는 소설, 일본 작가, 국민 작가가 쓴 소설이죠. 네. 항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네. 항우 관점에서 쓴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인드라님의 역사관에 대부분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유방과 주원장에 대한 것이죠. 인드라님은 유독 한족 제국에게 박하는 것이 있어요. 인도 제국에서도 마우리아 제국과 굽타 제국에 대해 비판적이시죠. 마우리아 제국은 셀루코스 황제에 맞서 인도를 지킨 것이고 굽타도 북인도를 통치하면서 각각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죠. 저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취업 관련 공부보다 요즘 외신이나 역사와 전공적 잡지식에 대해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드라님의 유독 유목 왕조에 대해 긍정적이세요. 유목 왕조가 국유본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만 한국인은 농정민족 성향입니다. 청나라의 옹정제가 르네상스 계몽군주의다.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천명이라는 것은 항상 베스트가 아니라 베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쿠빌라우 사후에 원나라가 과연 중국과 고려 인민 대다수에게 이로운 체제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주원장과 홍건적이 있었기에 고려의 단점을 없앤 조선이 있었고 원나라의 약탈적 수탈보다 합리적인 세율과 대명률, 이갑제 등으로 인생을 안정시킨 명나라가 기왕후의 농간에 놀아난 원순치제의 천명보다 훨씬 나았던 것이죠. 인드라님의 저번에 은용하신 지축 획가단 증산돼서 만든 유기비서, 유기에 대해 제 짧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유기는 원나라 대과에 급제해서 원관리로 지내다가 원나라 말기에 마지막 영웅이 쓴 탈탈 천모가의 책사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각대 관직을 뒤로하고 낙향한 뒤 은둔자적할 때 지원장이 스카우트했었죠. 훗날 유기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원나라보다는 명나라가 낫다고 했어요. 권력의 잔혹함에 염증을 냈을 뿐이죠. 예전에 유방이 양아치다 이런 말씀하셨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도 항상 방송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유방은 양아치가 아닙니다. 양아치는 항우죠. 빡대가리 귀족 출신 학살자. 유방이 그랬습니까? 정적만 수청했지 백성은 안 죽였습니다. 천명이 항우보다 유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드라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한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승만과 전두환을 재평가한 것은 문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드라님의 역사 인물을 평가하실 때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드라님의 인물평가가 국어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한국 엘리트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드라님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신 것은 맞지만 폰노이만이 아니시기에 뇌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을 내놓는 경향도 많으시죠. 천명 항상 베스트가 될 수 있지만 베터 옵션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200년 혹은 100년 이상 간 창업자들은 항상 더 진부한 것이 있기에 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천자 만력제의 초기 세상이었던 장거정이 일제편법을 시행했었기에 옹정제가 지정헌제를 시행해 억대 인구의 시대를 열었고 조선은 만력제로 인해 세율 50%의 왜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역사혁명을 하지 못한 것은 이순신의 한계고 이것은 그가 박정희가 되지 못한 것이기에 비판받아야 하지 무조건 시트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술김에 몰아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보수주의는 항상 차선의 옵션을 통해 혁명을 이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인드라님께서 좌파 찌꺼기가 아직 남으셨다고 할 때부터 블로그 왔었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때 인드라님 아직 남아있으셨던 좌파적 성향과 구교론의 시각이 다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시위도 한두 번 갔었지만 적극적으로는 안 했어요. 책사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연쇄적 작용을 바라봐야 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명을 깔아뭉개시고 선저 위에
조선을 국가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는 사관은 아직 좌파적 습성을 다 버리시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록지가 인드라님 글을 봐도 너도 나랑 별반 다른 바가 없네라고 생각하겠죠.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게 천명인데요. 대록지도 극단을 좋아하고 인드라님도 아직 그런 성향이 남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번에 엄청 비판하신 분 저도 눈살 찌푸러지긴 했지만 대안 제시하는 능력에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고요. 1%라도 나오면 그게 천명이라고 봅니다. 9번도 보시면 극단적인 것도 좋지만 아예 악의 근원을 없앨 것이 아니면 차선을 여러 개 제시해 주세요. 오랜만에 쓴소리 좀 해봤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좋은 비판, 아주 좋은 비판은 해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동감이 되고 인드라도 이제 좌파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런 면도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그 유목민족에 대해서 구기본과 말씀하신 대로 구기본과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던 거고, 청나라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옹정제가 청나라를 건립한 건 아니잖아요. 네. 평화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인드라가 이거는 좌파 찌꺼기라기보다는 인드라가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드라 보통 이제 대체 소설 같은 거 쓰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대체로 평화 시대는 잘 안 다뤄요. 뭐 요즘 평화 시대도 좀 다루지만 대체로 난세를 다루거든요. 난세 그 시대는 요순의 시대다, 평화로웠다 그러면은 소수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지나 상호와 유방,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무신 정변난, 무신 시기, 무인 시대 시기, 공민왕 시절, 몽골 침략 시기, 외란, 이런 시기, 그 다음에 구한말, 고려말, 신라말, 후백제, 후삼국 시대, 이런 시기들이 더 작가적 관점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난세를 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소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난국이 오늘날에 우리한테 투영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서 보다 그 사태들이 뚜렷하고 명료해지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방송에서도 일제야 강점기다 지금이. 어떤 사람은 이거 동의 못해. 어떻게 아무리 그 문천지가 포갑 정권이라도 파시 정권이라도 어떻게 일제하고 똑같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극단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인드라가. 그래서 그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인드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외상 증후군처럼 무슨 베트남 전쟁을 다녀온 군인처럼 혹은 이렇게 운동권 시절에 그런 것처럼 외상 증후군처럼 하는 건 아니고 맞아세로 많이 극복을 했고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인드라가 좀 더 평화로운 시대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감하는 게 반쪽 노면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인드라가 재평가가 된 것이고, 보다 본격적으로 문천지 파시 정권이 있었기에 전두환 등에 대해서 재평가를 보다 더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비판이세요. 이 유목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인드라 들레즈 무슨 저쪽 몽골 기병 이래가지고 작가들은 좋아하거든요, 유목민족에 대해서. 인드라가 그렇게까지 그 유목민족을 차별화해서 좋아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작가적 관심에서 일본도 저 막부 시대보다는 전국 시대 그런 거 좋아하듯이 예, 예. 뭐 전국 시대 때는 일본이 유목민족이고 예, 도쿠야와 이에야스 시절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순신에 대해서도 무너뜨렸어야 됐다. 안 된 건 한계다라고 힘들어도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예. 어쨌든 대체적으로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시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들은 농경민족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편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비판에서 인드라가 좀 재비판을 한다면 예, 주원장이라는 개인과 예, 주원장이라는 개인과 명나라를 예, 일치시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네이션과 스테이트잖아요. 예, 말하자면 예, 어떤 명나라 그러니까 인드라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서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스테이트하고 네이션을 구별해요. 예, 다시 말하자면은 인드라가 유방을 깐다고 해서 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한과 유방을 별개로 보고 별개로 본다 이거죠.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인드라 워싱턴도 까잖아요. 예, 깠었잖아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워싱턴을 까는 것과 미국에서 뭐 최근에야 프리메슨도 인정하자 막 그랬지만 어쨌든 그 별개로 인드라는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 대통령을 구분해요. 예, 미국 대통령을 까는 것은 미국을 까는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별개다. 한국에서도 예, 개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깔 수도 있고 예, 박정희 대통령을 깔 수 있는데 그건 대한민국과 별개다 이거죠. 예, 그런 면들을 늘 가지고는 있어요. 그건 좌파적, 우파적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스테이트와 네이션의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농경민족에서 청나라와 원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예, 그런 적 거의 없는데 몽골 침략을 인드라가 옹호한 적도 없고 예, 청나라가 무슨 한국과 저 몽골 박사가 그렇게 하는 주장이지 몽골 박사류의 그 한단국이 우린 다 같은 민족이다. 예, 청나라는 신라의 후예고 금나라 여진족 그건 저쪽 환파 쪽 얘기고 인드라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 한쪽에만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송나라에 대해서 인드라 비판한 적 있나? 당송시대가 오히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대였다. 중국인들조차도 당송시대를 최고로 여기지 명나라를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했지 명나라의 모든 것이 부정한 건 아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다만 이렇게 얘기는 했을 뿐이죠. 예, 주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다면 보다 좋은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는 얘기했죠. 예. 만약에 그러한 원나라 거기서는 분명히 전제되는 게 뭐죠? 원나라가 계속 주원장이 패배한다는 것은 원나라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나라가 멸망하되 그러한 대체제로서의 명나라 대신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면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이지 원나라를 옹호하고 명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청은 아니다는 거죠. 다른 말 예를 들면 신나라가 혹은 상나라, 하나라가 세워졌다면 보다 더 조선에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종대왕 때까지 수많은 궁녀들이 명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광산 개발도 못하고 이런 면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저땐 다 똑같아. 어떤 나라가 어떤 주원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도 나라 세웠어도 예, 명나라만 못했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보나파르트님이 색사라고 하셨으니까 저 역시 무조건 베스트만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스트를 계속 얘기를 더 나은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는 상상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부족한 점도 많았다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네. 보나파르트님이 유방과 주원장을 높게 평가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유방과 주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유방과 주원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한족 중심주의로 가는 건 비판적이에요. 예. 그런 것은 왜 삼국지 연의가 삼국지 연의에서 님이 이제 보나파르트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천명이라는 관점에서 항우와 유방을 그래도 항우는 유방은 백성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한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와 명나라를 높이 세운다 이런 어떤 한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인드라가 경계한다 이거죠. 대체소설도 가끔 가다 보면 지나치게 그쪽으로 하는 편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설 난 놀랍게도 오늘 이 소설을 처음 보고 삼국지석에서 살아남는 법 이거를 이제 문피아에서 보고서 방금 봤어요. 방금 이거 보다가 한 3편 보고 한 3편 보고 손님이 들어온 바람에 3편 보고 말고 이제 다시 보려고 하니까 흐름이 끊겼잖아. 소설 읽다가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댓글 쓴 게 없나 하고 보는데 동시에 이 삼국지 이 소설 읽는 동시적으로 보나파르트님이 유방과 주원장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이게 동시성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소설을 올렸습니다. 이 소설이 잘 써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방금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로 하늘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어요. 이 삼국지 속으로 한 소설을 보는 시점하고 보나파르트님 댓글 본 시점이 거의 일치가 돼요. 그 사이에 손님 하나 왔다 갔다 한 거. 손님이 와가지고 소설 끊겨가지고 아프리카 TV 먼저 갔다가 사실 삼국지 소설 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보나파르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네요. 참고하시라고. 잘 써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카자르 아티 아스트라한. 이거는 인드라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틸 카자르 수도라고 알려진 아틸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아틸 아스트라한. 그러니까 아스트라한이라는 도시에서 좀 50km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옛날 도시인 아틸이 카자르 아틸이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인드라가 생각해 보니까 교역의 중심지였다. 여기가 이제 따뜻하고 날씨가 한국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만 고르게 내릴 뿐이지. 그리고 여기가 캐비어 철갑상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데고 보시면 알겠지만 볼가강 이쪽에 동쪽에서는 중국 비단 인도 밑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북유럽까지 연결하고 모스크바 볼가강 서쪽으로는 터키 로마까지 연결되는 아주 교역의 중심지다 이거죠.
계속 번성해왔던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발전하던 신자유주의로 전 세계가 평평하게 발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드라드 강제주 조지 오웰의 3부법에 따르면 1984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영역이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유럽은 아프리카, 남미는 북미, 상극위원회 판짝에서도 북미는 중남미까지 관할하는 것이라면 아시아는 중동을 빼고 중동은 유럽으로 속하더라고요. 구분 기준으로는요, 중동, 아랍 쪽은 유럽 영역에 속해요. 유럽 영역. 동유럽, 유럽,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지역까지 다 유럽 영역. 심지어 인도까지도 욕심을 냈었는데 구분 영역에서는 요즘은 모디 총리의 활약으로 인해서 인도가 점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참 빅터 로스차일드가 날릴 때는 꿈도 못 꿨어요, 미국 쪽에서. 근데 지금은 많이 상극위원회에서도 인도가 편입됐잖아요.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여기서 한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남쪽엔 동남아시아가 있다면 북쪽에는 중앙아시아가 있단 말이죠. 이 중앙아시아에서 만약에 경제 발전을 한다면 신자유주의 덕분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면서 오늘 아침에 아틸, 아스트란, 카자르 이런 것들에서 한번 쫙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도 몰랐었는데 이 아스트란 서쪽에 러시아 자치공화국이 칼미크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몽골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몽골계 공화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카자르 하면 되게 가짜 유태 나오는 그런 거죠. 동영상 칼미크 공화국. 자, 여기까지네요. 1분 쉬었다가 질문 주실 거 마지막으로 질문 주세요. 오늘은 그리고 내용이 되게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금방 끝내나. 오늘 한 3시까지 방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찍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방송해서 그런 것 같아요. 10시 25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 2시간 했네. 2시간. 그쵸? 어쨌든 여러분 1분 쉬었다가 질문 주실 거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나파트님의 어떤 비판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드라가 소명을 받았지 천명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간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과 천명 사이에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민본자가 사명을 받아들인 것 같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민본자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작은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 소명은 마자세 하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구교원론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부족한 점을 많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의 주관적인 생각들은 때로 무조건 주관적인 게 나쁜 건 아니겠죠. 인드라의 때로 주관적인 내용들이 매력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의 장점과
역시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예, 그렇게 서로 간에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집단 지성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러나 거기서는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는 것이죠. 예, 개인의 자유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집단 지성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때라만이 국유본론이 건강하게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기존의 어떠한 인드라의 어떤 자익 파쇼 인간 쓰레기의 어떤 역사관은 상당히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로 극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면을 많이 탈피했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찌끄러기가, 그런 면에서 보나파르트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구한다. 김대중, 그래서 인드라가 김대중 정권 지지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어떤 차선을 택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에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엄중한 이 시기에서 차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대 정신과 이 차선책을 구하는, 그래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을 수 없네요. 다시 말하면 인드라들 강조하듯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날 국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차선책이다. 그런 차선의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한가운데 자유로 블랙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블랙시가 전부는 아니죠. 블랙시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드라 블랙시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잖아요. 않더라도 각계 각 분야에서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하든 뭐 시민운동을 하든 지금 뭐 나는 그냥 의료 공부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든 변호사가 되려고 하든 그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낭비해서 다른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의 능력, 재능을 있는 힘껏 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는 거죠. 지금 과연 그러한 시대인가? 우리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승수 변호사가 지금 헌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데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반드시 사.15 부정선거가 반드시 진상규명되고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명랑하고 유쾌한 사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김소연 변호사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